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진앙지 부근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9시 2분에 포항시 북구 북쪽 8km 부근에서 3.8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죠. 과연 수도권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희권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죠. 더불어 2부에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수능 시험 연기에 따른 교육당국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진 관련 사고 피해 제보 혹은 수능 연기에 따른 질문 있으시거든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오늘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뒤인 23일 목요일로 연기됐죠.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휴업 예정이었던 학교는 예정대로 휴업을 하고 10시 등교 예정이던 학교는 10시에 그대로 등교를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청 역시 휴업이 예정돼 있던 학교는 그대로 휴업, 나머지 학교는 정상 등교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전해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별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랙 데이비드의 This Could Be Love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제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부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했던 규모 5.8의 강진 이후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여진도 40여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상자는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57명이고요. 이재민은 1,500여 명, 시설 피해는 1,2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점검과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수도권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진 그리고 오늘 여진과 관련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 혹은 대비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권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 지진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도권은 진앙지로부터, 그러니까 포항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한 2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지진은 꽤 우리 수도권까지 크게 미친 거 아닌가요? 예,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이 난 곳을 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진원에서 연직 방향으로 올려서 지표상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진원에서부터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에너지를 지진파가 이제 가지고 와서 지진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지진파가 진원에서 나왔을 때 가장 크고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점점 약해지는데 그 서울까지 지진동을 느낄 정도로 비교적 큰 지진이 온 것은 진원의 깊이가 경주 지진보다 훨씬 얕아요. 약 9km 정도로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경주 지진에 비해서. 예.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지진파의 세기가 약해지는데 덜 약해진 채로 서울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비교적 서울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번에 포항에서 발생한 5.4 강진, 규모로는 5.8에서 5.4, 0.4 차이인데, 규모, 그리고 실제로 느끼는 그 크기, 그리고 진원의 깊이 정도로 비교했을 때 규모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까요? 규모가, 하나 차일 때 5와 6 차에는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약 13배
33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가 0.4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항 지진보다 경주 지진이 약 13배 에너지가 더 컸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흔들리는 진폭은 경주 지진에 비해서 0.4배, 10분의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원의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지진파의 이동 거리가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쇄 현상이 덜 일어나서 더 큰 지진동이 서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땅속 깊이가 지난 경주 지진보다는 얕아서 깊지 않아서 이번에 그 규모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크게 느꼈다는 건데, 그럼 지난 경주 지진 때는 그 진원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13km 정도로 보거든요. 13km 정도 네. 땅속 깊이. 이번에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9km. 9km 정도. 네. 그러면 그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땅 위에서 사람들이 느낄, 그러니까 진앙지에서 사람들이 느낄 그 진동의 정도는 비슷했을까요? 진앙지에서 느끼는 것도 이번 포항 지진이 더 크게 느끼고 피해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앙이라는 거는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연직 방향으로 지표상의 지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13km랑 지금 9km랑 하면 4km나 차이 나기 때문에 4km나 훨씬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 지진파가 오면서 감쇄 현상이 더 적게 일어났기 때문에 땅속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경주 지진이 훨씬 크지만 지표에서 느낀 그 지진동은 포항 지진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하, 이게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땅속 깊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군요. 그 지표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거리에 따라서 약해지기 때문에. 아하,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나온 영상을 보니까 그 진앙이랑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어제 네, 그 지진의 정도를 그냥 간접적이나마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벽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대피를 하던데요.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그와 비슷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수도권의 경우 이제 우리가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조사가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시작 단계인데요. 크게는 추가령 단층대가 수도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령 단층대는 동도천 단층, 포천 단층 등이 이제 포함되고요. 예. 또 남양주 쪽에는 왕수천 단층이라는 게 또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활성 가능성 있는 단층들이 수도권을 통과하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5 이상 7까지도 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5 이상 7까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7 정도면은 거의 재앙 수준 아닙니까? 그 규모가 5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텐데요. 그렇죠. 에너지로 따진다면 30 곱하기 30에서 900배 정도. 5하고 7은 900배. 에너지 차이는 900배 정도 됩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추가경 단층하고 왕숙천 단층 같은 여러 단층이 존재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 단층들이 서로 흔히 말해서 거기에 힘이 모아지는 응집력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은 결국 수도권도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본 동쪽에서 태평양판이 일본을 밀고 있고, 예. 일본 남쪽에서는 필리핀판이 또 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판 경계부에는 응력이 집중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응력이 훨씬 많이 집중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판의 경계부는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걔가 오랫동안 누적되게 되면은 응력이 이제 스트레스, 영어로는 스트레스가 한국말로 응력입니다. 응력이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된다는 표현보다는 쌓인다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얘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단층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단층 운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단층 조사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주시해야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 동부 쪽, 뭐 경기 남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요? 아직은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가능성 높은 데는 추가령 단층이 지나가는 곳이겠죠. 그다음에 왕숙전 단층이 지나가는 곳,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우리가 단층이 어디로 지나간다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남동부 지역을 5년간 지금 행안부에서 활성 단층 분포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년 후에는 이제 수도권의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층에 대한 특성이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어디가 더 위험한 지역, 어디가 덜 위험한 지역, 이렇게 표시하는 지진 위험도 지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단층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까? 네, 북북동 방향입니다. 북북동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과거 문헌에 보면은 이제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뭐 서기 27년에 규모 한 6.3 정도가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6세기 말까지 수도권에 한 6차례 정도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지금까지 큰 지진이 수도권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진이 활동기가 있고 비활동기가 있는데, 비활동기가 한 400년 지났기 때문에 또 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경우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고 우리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은 판의 경계부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많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판 내부에 있는데, 제가 간단한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책상을 밀 때 힘이 가장 많이 미치는 곳은 바로 책상을 미는 곳입니다. 그걸 판의 경계부고요. 그러면 안쪽까지도 힘이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그 판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는 표현할 때는 단위 면적에 받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힘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한 힘이라도 계속 받고 있으면 능력이 이제 축적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경각심을 가지면서 연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지질학과의 이희권 교수였습니다.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는요, 이재종 경기교육감 연결해서 오늘 수능 관련 그리고 학사 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린 뒤에 잠시 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수능과 그리고 교육당국의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서울시 소식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발생한 경북 포항 강진으로 인해서 교육부가 수능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수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수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긴급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을 때인데 말이죠. 지금. 그렇죠. 오늘 예정대로라면 8시 40분부터 1교시가 시작돼서 10시까지 1교시 국어 영역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지금 교육감님 어디서 지금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경기도교육청에 설치하고 있는 중앙상황본부에서 제가 이 상황 점검을 하면서 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하. 예,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지켜보는 국민들도 혼란스러우니까요. 학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가 상황실을 오늘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23일까지 쭉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어제 밤부터 계속 전화도 받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오늘 학교는 수험장으로 지정되어 있던 학교는 오늘 예정한 바와 같이 그냥 휴업이니까 수업은 없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10시에 이제 학교를 등교하도록 됐으니까 이제 아마 지금 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동요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젯밤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발표하기 전까지 교육감들하고도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네,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줄기차게 연락이 왔었고요. 저는 성기선 교육평가 원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오후 5시쯤일 거야 아마. 그때 연락을 하면서 제가 이거는 천재지변에 의한 일이고 정신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그 충격이 있을 테니까 이 시험은 전면 연기하는 게 좋다.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수능 시험을 연기한 것이 참 연기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제 그 시간에 듣기 평가가 있으니까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도 다 중지시키고 무슨 공사도 다 중지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조치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걸 다시 고친다는 건 사실 수월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도 고심을 해서 결국 결정을 했는데 저는 아주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지진 속보 보시자마자 아이고 이거 수능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하셨을 때 바로 이게 미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취한 것이 오후 3시에 저희가 전면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하교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조치를 취했고요. 그때 저는 보자마자 이건 시험을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내부에 빠르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가 상황본부에 연락을 해놨었죠. 교육부에다가 어떤 건의 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교육부에는 우리 쪽 교육부로 공식적으로 이제 상황에 대한 점검이 오고, 중앙협력관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 교육부에서 나온 중앙협력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중앙협력관과 함께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교육부에 보고를 해왔었죠. 또 교육부의 의견도 제가 듣고, 이런 조치는 아주 완벽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수능 시험이 늦춰지면서 가장 당황스럽고 컨디션 조절하기 힘든 사람들은 수험생 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좀 고민일 거고, 심지어 문제 교과서 같은 것도 버려놓고서 이제 오늘 수능 준비를 한 학생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타 교통이나 기타 기관 통제 같은 것도 그대로 일주일 밀리는 겁니까? 휴교 그런 계획 같은 것도요. 이게 지금 오늘은 원래 오늘은 다 수험장들은 다 휴교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수험생들도 오늘은 학교를 가지 않도록 돼 있었지만 오늘 하루 이후로 내일부터는 22일까지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될 겁니다. 원래 그 학사 일정을 그렇게 유지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아마 학교에서 각별히 시험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보충적인 아마 교육을 시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상황을 저희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에 상황실과 각 지역 교육청의 상황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시험 준비 예비하는 상황을 관장해 나갈 것이고요.
이 시험지구 19군데는 각별히 그런 시험장의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겁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집계한 뭐 피해 사례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 사례는 없고요. 예. 네, 피해 사례는 없고 지구별로 보면 이 지진에 의해서 좀 흔들림이 있었다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해가지고 내일은 전체적으로 전 학생들에게 이 지진에 대한 계기 교육도 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 요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다시 한번 숙지하는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어제 그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유 문제지 이거 뿌려졌는데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문제지는 아직 그 보관 중이라고요? 그럼요. 저희 19개 교육지원청 안에 아주 안전이 확고하게 담보되어 있는 그런 방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곳에 다 일찍 숙직 24시간 저희가 경비를 하고 경찰에서도 2명 내지 3명 정도가 24시간 보안 경비를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시험지 보관이나 이런 문제는 뭐 문제 없을 거고요. 예. 또 그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는 지역엔 다 CCTV가 있어서 예. 철저하게 이 보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문제지를 유출되지 않도록 또 보안 근무를 서시는 분들은 또 일주일 더 고생하셔야겠군요. 네. 예. 특히 우리 경기도가 제일 전국적으로 크기 때문에요. 이번 수험생도 전국 수험생의 저희가 27.2%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6만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고 오늘 그래서 연결한 이유도 있는데요.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것이 뭐 이번 주 토요일에 뭐 논술고사가 잡혀있던 대학도 있고요. 전체적인 입시 일정 자체가 좀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서는 좀 혼란도 있을 것 같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네, 일선 학교는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교과 운영을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 가운데 16만 1,000명이 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재학생이 이제 11만 4천 명입니다. 재학생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다만 우리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이 졸업생. 졸업생 가운데 시험 보는 사람이 43,400명이 좀 넘고요. 예. 검정고시 보고 오는 학생들이 한 3,400명이 좀 넘어서 이 학생들에 대한 건 저희가 학교로서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아마 무슨 지침도 있을 거지만 교육청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기해서 준비해 나갈 겁니다. 예. 네. 뭐 심지어는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문자로 개별적인 통지도 하고 안내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까? 문자는 이제 지금 시험이 연기됐다는 것, 연기된 이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 다음 시험은 이번 시험과 똑같은 방법으로 23일 날 시작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졸업생과 검정고시 학생들은 다 교육지원청별로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락을 다 했습니다. 네,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 어제 즉각 저희가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자료도 다 올렸고요. 예. 뭐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힘든 경우는 뭐 홈페이지나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금 연락을 취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학 입학 일정도 뭐 늦춰질지 안 늦춰질지 이런 것들은 뭐 교육부에서도 결정이 할 것이고 아무래도 수능 시험이 늦춰지니까 점수 발표일도 늦춰지겠죠. 네, 그건 아마 불가피할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에 채점하고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성적 발표도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대학 입시 일정도 조정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교육부, 교육청이 잘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끝으로 교육감님이 이제 우리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이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을 또 잘 준비해서 오히려 모자란 부분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잘 식사도 하고 오히려 일찍 좀 자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시험은 일생의 하나의 과정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을 잘 마친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이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감님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스케줄은 제가 지금 상황실에 나와 있는데요. 예. 오늘 상황실에서 계속 좀 보면서 교육부하고 교신을 좀 하면서 교육부의 조치와 우리 학교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후속 조치를 해나갈 거고요. 예. 각 학교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좀 점검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덜 좀 걱정되도록 덜 혼란스럽도록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수능 일주일 연기와 관련해서 긴급 인터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해봤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건입니다. 예, 먼저 거액의 지방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새로 공개됐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우선 정확하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예. 서울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더해서 모두 1,267명이 새로 이름 올렸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해도 985억 원에 이릅니다. 아유, 서민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큰 금액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까? 네, 개인 부문의 체납 액수 1위는 배임과 횡령을 저질러서 복역하고 있는 오문철 보혜저축은행 전 대표였습니다. 예. 지방소득세 104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아서 이름 올렸고요. 또 지난해 명단에 올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 7천여만 원을 내지 않아서 2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아들 제국 씨, 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도 4억 2천만 원 정도를 내지 않아서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예, 세금 없는 살림에 꼬박꼬박 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질 거고 속이 터질 만한 일을 일으킨 것 같기도 한데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일단 밀린 세금을 징수해야겠죠. 예. 우선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요.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또 고액 체납자 특별 전담반을 운영해서 가택 수색 등을 통해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서울시 공무원들의 가택 수색 현장에 동참했는데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에 살면서 외제치송 상용차도 몰고 다니고요. 그런데 지방세 4천만 원을 내지 않은 사람은
현재 지금 부인에 얹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하게 버티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집안의 금고에서요, 소액의 현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될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뭐 그런 분들 당당하시더라고요. 네. 자,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서울 한강에 119 구조대가 출동한 사례 70%가 자살 시도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왔네요.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그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의 그 출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한강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 게 모두 5,700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0%가 말씀하신 대로 그 자살 시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그 시신 인양이 301건이었고요. 수상 레저 사고가 200건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살 실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서 이제 미세먼지 걱정하는 분들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도로 먼지 제거 작업에 나섰다고요? 네, 어제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가 동절기 특별 분진 청소 기간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그 분진 흡입 청소차를 동원해서 도로 먼지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 그 서울시는 여름철에는 물 청소 차량 190여 대를 투입해서 도로를 청소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겨울에는 그 도로 결빙의 우려 때문에 물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2012년부터 분진 흡입 청소차를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반기까지 이런 그 분진 흡입 청소차를 77대로 늘렸는데 연말까지 다시 90대로 늘려서 청소 작업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서울시 도로 청소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투권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하트의 언론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진 피해 입으신 이재민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도록 지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서 빨리 복구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해서 남은 일주일 더 힘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